요새 보니까 뭐 회계법인들 딜 감소로 인해서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승진 누락이 본격적으로 조만간 뭐 시작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, 오늘은 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지금 보니까 뭐 작년 이제 하반기 때부터 금리가 되게 오르다 보니까 딜 건들이 되게 줄어들고, 그래서 이제 좀 실적이 안 좋고 이게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분위기이다. 올해도 상당히 좀 일감 확보가 안 됐나 보죠.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일이 좀 없어서 상당 기간 좀 프로젝트에 투입이 안 되고,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제안서 작성을 한다든지 뭐 주구장창 리서치를 시킨다든지 뭐 등등 이런 약간 사이드성 이런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아무래도 일이 많아도 되게 힘들지만 일이 없으면 더욱더 큰 문제죠. 이거는 진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진다.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지만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뭔가 성과를 좀 만들고 좀 고달프더라도 돈이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, 프로젝트가 없으면, 일감이 없으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.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그거 자체로는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분위기 보니까 빅4 회법 딜 부서들 법카 이제 못쓰게 많이 통제를 하고, 비용 통제라고 흔히 얘기하죠. 인원 감축, 뭐 사람을 직접 뭐 자르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,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승진 누락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들은 덜어 있죠. 그리고 뭐 신규 채용도 거의 안 하는 이런 분위기이다. 뭐 기존 인력들이 다 놀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죠. 그래서 회계법인들의 주요 고객, PE사들,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투자 전문회사들, 중소형 사모투자 전문회사 PE들이 이제 주요 고객인데, 여기서 뭔가 이제 PE들이 자금을 집행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, 그에 따른 뭐 실사 같은 그런 투자가 이제 PE들이 투자를 여기저기 활발하게 해야 회계법인들도 덩달아서, 회계법인 딜 부서들도 덩달아서 먹거리가 많아지는 뭐 이런 구조인데, 지금 PE들도 거의 개점 휴업 상태다 보니까 뭐 회법 딜 부서들도 지금 일감이 좀 많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. 그래서 좀 이런 분위기인데, 뭐 법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, 이게 법카 같은 경우도 감사나 이런 데보다 딜 부서들이 좀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후한, 법카에 좀 관대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, 우리가 내가 회계사인데 프로젝트를 뛰다가 법카를 긁어. 근데 이게 다 이제 회사의 비용인데, 이 비용을 수익원에 대응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냥 뭐 땅 판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뭐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만큼 비용으로 쓸 수 있는, 법카로 긁을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상당히 높겠죠. 반면에 뭐 1억짜리 프로젝트를 한다 이러면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슬롯이 얼마 없을 테고,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하면은 이런 법카 사용이 조금 뭐 자유롭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, 근데 이제 조금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법카 사용에 보다 좀 관대해지는 그런 분위기는 물론 있죠. 돈을 많이 버니까 비용 어느 정도 써도 요인해주는 이런 느낌? 근데 이제 요새 문제는 뭐냐면, 일이 없으니까 기존에 어떤, 이것도 이제 팀별, 본부별로 문화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, 뭐 어디는 점심을 법카 뭐 인당 2만원까지 그냥 뭐 마음껏 먹어라 라고 이렇게 좀 요인해주는 이런 곳도 있는 것 같고, 어디는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점심은 회사에서 사줄 이유가 없죠. 우리 이미 받는 월급에 점심 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사주는데,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일부 뭐 본부 실적이 좋다 이러면은 나름 이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점심 같은 경우 뭐 2만원 이내로 뭐 밥 먹고 커피를 먹고 마음대로 먹어라. 그럼 이것만 해도 한 달에 뭐 한 40만원 정도 되죠. 한 달에 대략 뭐 한 20일, 21일, 보통 영업일수 20일에서 22일 정도 나오니까 이것만 해도 뭐 한 40만원에서 5만원 내외 정도의 돈이 되는데, 뭐 이런 걸 좀 용인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, 근데 이것도 이제 요새처럼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러면 이런 거 다 잘라버리는 거지. 그냥 뭐 밥은 니네 돈으로 알아서 먹어라 라는 식이 되는 거죠. 혜택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런 게 잘리면은 되게 이제 불만이 많아지고, 그리고 기존에 누렸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. 비용 통제는 항상 이게 뭐 좀 쪼였다 풀었다 쪼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대놓고 풀어주는 경우는 없고,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풀어지는 분위기, 실적이 더 좋아져. 그러면은 법카 사용도 늘어나니까 그냥 이걸 좀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됐다가 실적이 또 안 좋아지면 또 쪼이고 비용 통제를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본부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. 자, 근데 이제 진급 누락, 뭐 사람을 직접적으로 자르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고, 진급 누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, 승진 누락, 진급 누락,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래 다닐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진급 뭐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급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.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은
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진급 누락 되는 사람들을 좀 더 다소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력 조정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승진 누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회사에서는 친절하게 너 승진 누락이야 이번에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없고,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. 안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하죠. 대놓고 얘기를 이제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미리 통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, 보통 이제 승진자 발표 명단이 나오면 이게 메일로 쫙 돌리죠. 메일로 이제 뿌려주지. 뭐 승진을 축하합니다.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없어. 아니면 내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보통 승진 누락이 이루어진다. 명단에 그냥 없는 거야, 내 이름이. 뭐 내 성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, 내가 누구한테 찍혔을 수도 있고, 근데 미리 뭐 너 이번에 승진 안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. 그래서 되게 보면은 나중에 명단이 나오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.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진급 누락이 되면, 승진 누락이 되면 뭐 보통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딴 데로 옮기죠, 대부분의 경우는. 왜냐면은 그 팀이나 그 본부에서는 일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타 법인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때리치고 뭐 딴 데를 지원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시는데, 근데 성과평가 승진 누락 됐다라고 해서 뭐 당장 그만둬야 되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. 좀 드물긴 하지만 승진 누락이 뭐 한번 미끄러진 분들 같은 경우 계속 오래 있으면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이사 파트너가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. 간혹. 근데 이제 좀 드문 케이스고, 근데 대개는 뭐 나가긴 하는데, 근데 이제 승진 누락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커리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 잘 차리고 자기랑 또 맞는 곳을 알아보고 새로운 데로 가면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, 상대적으로 딜 안에서도 지금 일을 보니까 특히 이제 실사 쪽이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회사들이, 특히 PE들이 어디를 이제 뭐 회사를 사겠다 라고 할 때 이제 매수 실사 같은 걸 회계법인을 고용해가지고 이런 실사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, 지금 이제 이런 게 지금 뭐 사실상 없는 거지. 팔이 날리는 거야. 그러니까 실사를 위주로 하는 팀들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, 반면에 이제 뭐 손상 평가, 뭐 구조조정, MPL, 부실채권이죠. 부실채권, 매각실사, 뭐 매각자문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일감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 뭐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.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좀 정기적인 재무 보호 목적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일감이 꽤 있죠. 지금 결산기이고 12월 말 기준으로 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,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. 이런 밸류에이션 같은 걸 함으로 인해서 딜팀 뭐 딜 밸류에이션을 수행하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큰 돈을 벌려면 아무래도 뭐 M&A 자문, 실사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, 현재로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이런 얘기 나온 지 몇 달 된 것 같아요. 몇 달 됐고, 이게 또 언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, 당분간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 불황이라는 고금리, 지금 뭐 이번에도 되게 느끼는 바지만 이게 회사들이 결국 잘 돼야 회계사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되지 않나 싶어요. 결국 이제 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 불황 때문에, 불황이라서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, 근데 이제 불황인데 회사가 장사가 안 돼서 실적이 안 좋은데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회계법인한테 뭐 돈을 쓸 수는 있겠지만, 근데 이건 또 금액이 크지 않고, 그리고 뭐 별로 분위기도 당연히 안 좋겠죠. 손상평가라든지 뭐 구조조정 이런 거 일하러 가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들이 좀 잘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뭐 여기저기 투자하고 자회사 뭐 새로 만들고 등등 이런 다양한 거래들이 있어야 뭐 여기서 또 파생되는 이런 용역들이 많이 생기겠죠. 그래서 뭐 이 좀 힘든 시간일 텐데 잘 버티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이 사이클이라는 게 좀 돌고 도는 게 있다 보니까, 이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.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당시에 뭐 스페셜 보너스, 성과급 이런 것들 좀 많이 삭감되고 뭐 진급 누락도 많이 되고, 뭐 좀 드문 경우지만 사람들을 내보내는 이런 경우도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. 힘든 시간이겠지만 잘 버티면서 법인 존버를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존버의 어떤 그런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 수도 있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.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주저리주저 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